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혜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떻게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날씨도 보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여행 가시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뭐 독서를 하는데, 나는 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취미 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이 있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위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미래에 우리 집합 건물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집합 건물에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곳들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질문을 하시던데요. 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집합 건물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파트를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일단은 교통이 좀 우리가 좀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교통도 좋아야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교육 환경, 그리고 뭐 의료 환경,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부대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는 이런 곳들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주변에 이렇게 바다가 있다든지 아니면 산이 있다든지 강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산책을 간다 아니면 바다 해안길을 좀 갈 수 있다든지 뭐 이런 환경적으로 잘 갖춰져 있으면 좋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우리 소유자분들 또는 입점주분들 간에 다툼이 좀 별로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다툼이 없다는 말은 이게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끼리에 우리 좀 어느 정도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이러한 좀 문화가 좀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곳을 선호하시죠. 제가 방금 이야기한 곳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웃 간에 얼마만큼 좀 친근한지, 좀 상식인지 상식 이하의 수준인지, 너무 이기심을 가지고 서로 간에 막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래가 사람들끼리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서로 상호 간에 배려를 해주고 상호 존중해주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곳들도 꽤 있거든요. 게다가 이렇게 보안도 있죠. 철저하게 좀 잘 돼 있고, 그렇게 해서 요즘 보면, 가끔 이게 TV 같은 데 보면, 젊은 처자들이 가끔, 이게 남자들 중에서, 건장한 남자들이 성희롱을 한다든지, 성폭행을 한다든지, 각종 문제점이 요즘 꽤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성뿐만 아니고 남자들도 가끔 보면 이게 어린애들 학교 다니는데 삥을 뜯는다든지 그런 것이 없도록 우리가 되는 것들요. 예, 그리고 아파트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어땠느냐 이런 것도 보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오래됐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보다는 전반적으로는 보면 우리 부동산, 특히 집합 건물 같은 데서는 아까 말했던 그러한 우리 교통과 이게 환경, 그리고 이웃 가치, 이웃들과 보안 가치 정도만 잘 갖춰져 있어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 집합 건물이라고 좀 볼 수는 있겠죠. 특히 제가 이게 강조한 부분이 지금 이웃 간의 지금 이 가치입니다. 부동산 중에서 우리가 부동산 크게 보면, 우리나라 전반적으로도 외국에도 좀 그렇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게 노동을 해서 있죠. 생산을 해내는 것이 건물이지 않습니까? 건물 같은 경우는 인간이 얼마든지
높이 지을 수도 있고 또는 좀 낮게 지을 수도 있고 이거는 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통제 감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인간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 기술력을 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아무리 작더라도 또 크더라도 쾌적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 노동의 어떤 그 산물로서 우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우리가 노동의 산물 같은 경우에 한해서는 실질적으로는 보면은 그 위치에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 이제 아주 좋은 것들은 높이 그 가격이 좀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해서 뭐 토지 같은 경우는 노동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자연의 어떤 부산물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보면 우리 그 국토교통부에서 천천히 우리가 좀 토지를 잘 보고 토지 부분에 한해서는 엄격하게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지 이렇게 제재를 좀 하고 있는 이유도 뭐 그런 부분이겠죠. 이러한 그 노동의 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연의 부산물로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느냐면 그 결국에 우리가 있는 그 집합 건물은 있죠.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 토지를 보고 이렇게 사신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그 위치에 있는 그 건물을 보고 사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 여러분들이 이웃 간에 얼마만큼 연대를 하고 공존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집합 건물에서는 좀 그렇지 않은 곳들이 제가 많아서 참 가히 지금 이걸 좀 각자가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 각자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너무 안 쓰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께서는 연락 오셔가지고 우리는 그 과거에는 그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 있었는데 관리인이 나가고 난 다음부터는 그 관리업체가 건물 관리를 통째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감시 감독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관리소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있죠.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관리소장님을 비하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곳은 관리소장님 제대로 하는 것들도 꽤 많아요. 정말 스탠다드로 제대로 하고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입점주분들, 소유자분들을 위해서 뭐 친절하게 안내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는데 제한테 연락 받는 곳들은 좀 이게 문제점이 있는 곳이니까 이렇게 연락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도 그런 것 같아요. 나이가 70대 넘어서도 어쩔 수 없이 변호사 분한테 문을 두들겨 가지고 결국에 선임해서 각종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소송 비용이 낭비되더라도 그 전체 그 건물 전체에 그 가치가 높아진다면 비용 대비해서 이제 소송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소송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지만 뭐 그럴 경우는 하는 거죠. 그것도 본인들 자비를 들여가지고 하시는 연배가 좀 많으신 분들 중에서도 전국 각지에 좀 보이시더라고요. 상당히 저 볼 때는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 말씀은 이게 나라도 나서지 않으면 이 우리 집합 건물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지도 않고 이래서 다른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에게는 큰 피해를 줄 것 같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여러분들 보면 그런데 말해서 또 집합 건물에서 무심한 곳들도 꽤 있죠. 무심하고 아니면은 몇몇 사람들이 그 이웃이라는 그 공동체에 대한 가치보다는 자기의 어떤 이기심을 위해서 이게
이 집합 건물은 공동의 이 가치를 왜 이렇게 추구해야 되는데도 자기 이익만 왜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소유자분들 대부분은 또는 입점주분들은 좀 바쁘다 보니까 그냥 두다 보면 그 건물이 좀 망가지고 나중에는 그 관리단에 있는 그 재정 자체가 상당히 파탄의 위기에 있는 이런 상황도 좀 보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꽤 있습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래 매각을 해야 된다든지 재개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태까지도 생기게 되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제가 거듭거듭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있죠. 이러한 이웃 간의 이런 이 가치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잘 가져주셔야 됩니다. 특히 집합 건물은 있죠. 이게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공유주의 비극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널찍한 어떤 운동장처럼 널찍한 초원에 그걸 갖다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놔니까 특히 양떼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 그 초원을 그냥 양떼로 풀어가지고 초원을 싹 없애버리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더라는 거죠. 참 꽤 문제점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합 건물에서는 보면 공용 부분은 함부로 있죠. 그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권을 행사 못하도록 했던 이유도 바로 공유주의 비극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들 특히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 보면 그건 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판매시설에서 여러분들 너무 있죠. 분양사들도 이거는 좀 감안하셔야 돼요. 너무 이거 판매시설에도 한 3평, 4평 심지어 2평짜리 이런 게 잘라가지고 아주 조그만 걸 잘라가지고 파는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쪼개기로 이렇게 지금 들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판매 시설을 일단 사용하고자 할 때 소유자 각자마다 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입점업체를 데리고 오려고 해도 데리고 오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제대로 지금 그게 입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판매시설에서 그런 점이 상당히 좀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판매시설 같은 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아까 이웃가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쪼개져 있는 곳은 여러분들 그럼 함께 있죠. 서로 이렇게 1층이면 1층 단체를 만드셔가지고 그 단체에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서로 의논도 나누고 있죠. 그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게 특히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혼자만으로 그걸 갖다가 해나갈 수 없어요. 이 벽체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러다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좀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셔 가야 되고, 분양사 분들도 좀 너무 이렇게 이제 판매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작게 분할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로 좀 분할을 또 하시고, 또 웬만하면 분할을 하시더라도 그 좋은 입점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아주 좋은 입점업체가 아닌 그냥 업체들 중에서 썩 좋지 않은 입점업체를 데리고 와서 그냥 분양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월세도 못 주고 이렇게 해서 소유자분들, 수분양자분들이 큰 낭패를 보는 사례들도
대한민국에 꽤 많이 있죠. 상당히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금리 때문에도 허덕이는 상황에, 예. 게다가 그 건물의 지금 가치 자체를 볼 때 너무나도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게다가 관리단도 제대로 안 만들어지고 하니까 더더욱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꼭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특히 이제 이렇게 시장통 같은데 판매 시설도 많고요. 이런 어떤 특정한 어떤 어떤 아주 교통이 좋은 곳에도 판매 시설이 큰 판매 시설이 있죠. 백화점 형태로 만들어진 거, 전자상가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특화시켜서 이제 판매 시설로 들어가는 곳일수록 우리는 소유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더더욱 관리단이 만들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왠지 아시겠죠? 관리단이 더더욱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직 구성이 잘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가져가고, 관리단에서 소유주분들 단체죠. 관리단에서 소유주분들, 입점주분들한테 공정하게 모든 그 자료들을 다 공개하고 이렇게 가도 판매시설은 될까 말동하는데, 근데 관리단이 안 만들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반 다른 우리 상가들 있죠. 백채가 있는 이 상가들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거에 비해서 판매시설은 더더욱 있죠. 여러분들이 참 이게 잘 입점을 못 시켰을 때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전국 각지에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 알 겁니다. 서울부터 해가기 보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점을 꼭 염두하셔가지고 관리단을 잘 만들고, 관리단을 만들더라도 여러분들께서 특정 제가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소유자분들 또는 입점주분들과 이간질 하지 마십시오. 소유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서로 간에 이간질하고 이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에게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오해 사가지고 이것저것 그렇게 가져가서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전체의 공동의 가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집합건물법에 좀 따라서 좀 진행을 해주고, 항상 보면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관리업체에 있는 직원분들에 대해서도 복리후생제도는 잘 갖춰주면서 가져가야 돼요. 너무 직원분들 후려치기를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분들 중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해야 되죠.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감내나라 밤내나라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말이죠. 어떤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주인처럼 해가지고 막 설치대 쌓고 소송 막 해쌓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나.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판이. 그렇죠. 그래서 제발 제가 이게 거듭 강조드리는 부분은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 정말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물에 어떻게 보면 주인이신데, 일개 여러분들 호텔 같은 운영사, 외부에서 데려오는 운영사, 관리업체,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운영사는 다른 운영사를 바꾸면 되고요. 아니면 다른 운영사한테 여러분들이 옮겨가도 되고요. 잘하는 운영사에 있으면. 관리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하다가 좀 안 좋으면 다른 관리업체를 좀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죠? 잘하면 계속 가져가면 되고. 그래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의 운영사분들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항상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고, 운영을 제대로 못하겠으면 그것을 접어야 되죠. 왜 거기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을, 소유자분들
그 피눈물 나게 이렇게 합니까? 어느 정도 본인이 적자가 나고 이러면 그냥 틀고 적자 안 날 수준에서 도저히 이게 타산이 안 망했다 싶으면 그냥 소유자분들한테 이야기해서 다른 그 운영사 있죠. 좋은 운영사를 하십시오라고 해서 빨리 청산을 가고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마무리 지어야지 소송을 계속 해가지고 어떤 도움이 서로 간에 되죠. 그런 부분이 전혀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경제적으로 정말 합리적 사고, 합리적인 가치가 아닌 우리 이웃 간의 공동체적인 가치가 아닌 정말 이게 비용만 낭비하는 소송 비용만 결국에 그 소송 비용이 변호사만 좋은 꼴을 시키는 이런 우리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참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전국 각지에 제가 볼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소유자분들이든 입점주분들이든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이든 관리위원분들이든 간에 자기 입장에서 고집불통이고 항상 있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참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가 이게 조직 사회에서도 참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참 같이 일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아무리 있죠. 일처리를 잘하고 똑똑한다 하더라도 함께 이웃과 같이 가야 되는데 그 동료들과 같이 가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그게 안 맞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모든 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막 흩트리면서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는 공정하게 하는데도 자기 입장에서는 안 맞다 해가 자기 마음대로 설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지 않습니까? 공개도 안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설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고 뭐 음해를 하고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참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요. 왜 저럴까 싶기도 합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런 말 하죠. 이게 내가 공정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과연 공정한 건가 싶습니다. 소탐 대시를 하거든요. 소탐은 자기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전체를 해악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특히 이런 집합 건물에서는 늘 아까 좀 제가 강조하다시피 여러분들 노동을 해서 생산물로 이렇게 노동의 이게 산물로서 집합 건물이라는 게 들어섰기 때문에 잘 가꾸면 엄청난 가치를 지금 가져갈 수 있다. 그 가치가 꼭 있죠. 여러분들. 예, 지금 건물 가치가 높아져가지고 그 가치가 먹튀해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가격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갔을 때 팔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뭐 우리가 뭐 어떤 파생 상품처럼 올라가고 뭐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또 뭐 어떻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비트코인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그 집합 건물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같이 함께 공존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그 집합 건물의 교통이 잘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이웃 간에 얼마만큼 좀 화목하게 잘 지내느냐 그러면서도 보안이 잘 갖춰져 있느냐 그리고 바다라든지 강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으로 또 주변에 잘 갖춰져 있느냐 그러면서 교육 환경까지도 잘 갖춰져 있으면 더없이 좋은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좀 갖고 나가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 우리는 지금은 집합 건물의 자산 가치가 높다, 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웃 간의 가치. 그러니까 이간질을 시키지 말자는 부분입니다. 서로 간. 그래서 이간질 시키는 자가 곧 악마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좀 보시고요. 항상 우리 관리단에 있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서는 항상 봉사하는 마음과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고
그렇게 가져가셔야 되고요. 또 소유자와 입점주분들은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요구하시고요. 관리단에 있는 운영지원센터나 관리사무소에 그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게 회계상으로나 모든 입찰을 다 공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 밴드나 어디 카페나 이렇게 다 공개된 일주일 단위로 분계장하고 다 공개를 시켜야 된다는 내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됐으면 집 밖 건물에 좀 문제가 많은 곳들입니다. 통장도 일일이 통장 사본에 하루하루 통장 사본도 다 공개 다 하고요. 지금은 그렇게 돼야 되는 정상적인 겁니다. 지금은. 그럼 공개를 왜 안 하겠습니까? 지금 후보가 꿀리니까 공개를 안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왜 꿀리는가요? 이걸 공개하고 나면 뭐가 사람들이 트집잡을 거고 일이 많아질 거다. 우리 관리사무소나 운영지원센터에 뭐가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일이 많아질 거다. 뭐가 거기 일이 많아져? 그걸 당연히 그걸 공개하고 일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질문해서 답변을 해주고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거죠. 그러다 보면 저기 투명하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궁금한 걸 얼마든지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비를 주고 있는 거고. 그게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좀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것도 참 제가 이게 유튜브상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좀 시간 틈틈이 날 때마다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께서 특히 판매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호텔 같은 데서 명도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명도 소송하기 전에 계약서를 여러분들 좀 잘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서를 좀 정말 잘 적고 재소전화의 조서 같은 거 꼭 하시라고 했고 그거는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이 다 좋은 거라고 했죠. 재소전화의 조서를 하는 것 자체가 누구 입장이 불리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어떻게 법이 있지 않습니까? 재소전화의 조서를 한다고 해서 그럼 임차인만 안 좋고 또는 그 수탁자만 안 좋고 위탁자라든지 임대인이 뭐 좋다 이런 건 없습니다. 어디라도 계약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해두시고 입점하는 업체들도요. 여러분들이 잘 좋은 입점하는 업체들은 들어오고 입점했는데 좋은 입점하는 업체 들어왔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입점하는 업체하고 서로 간에 논의를 협의를 해보시고 입점하는 업체들도 여러분들 소유자분들이나 이분들이 너무 후려치기를 한다든지 서로 간에 대화를 안 되게끔 막 하면서 만약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 사태처럼 좀 영업이 상당히 좀 잘 안 될 때는 좀 깎아드려야죠, 여러분들이. 그 기본적인 자세가 갖춰져 있는 것이 소유자입니다. 그것을 뭐 안 깎아주고, 당연히 내가 계약했는데, 2년 계약했는데, 그대로 가져가야 된다, 해서 하면서,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이게 좀 처근지심을 가지고 상대편 입장도 고려해, 우리가 공존하는 거잖아요. 좀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이웃 간에 이게 가치거든요. 가장 우리가 좀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 업체뿐만 아니고 각종 우리가 용역업체를 우리가 요즘은 협력업체라고 하죠. 업체랑도 웬만하면 그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좀 고생 많으시다고 하고 뭐 꼼꼼히 따질 거는 따지시더라도 서로 간에 신뢰가 먼저 바탕이 되면서 같이 가셔야 되는데 무조건 처음부터 도둑놈이다 이래 자꾸 예를 들어서 뭐 엘리베이터 업체다 하면 저 업체는 도둑놈이다 이러면서 왜 저렇게 많이 쳐받아 가지고 말이야 어떤 데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진짜 잘하는데 잘 관리하는 저기는 완전 개판 치는지 안 치는지는 그거는 개판 치고 진짜 있다면 그거는 관리 업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고요. 소장님부터가 그 처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 소장님 그런 거를 다 공개하고 이렇게 제대로 방향을 가져가도록 하고 관리인이나 관리위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걸 감시 감독하시면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우리 사회가 지금 보면 좀 이렇게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뭐든지 이렇게 가져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너무 이렇게 소유자분들이나 입점주분들이나 각종 협력업체들끼리도 뭐가 너무 바둥바둥하게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게 남에 대해서는 신경 안 쓰고 가격도 마찬가지죠. 너무 후려치기를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적당히 서로 간에 절차적으로 투명하게 이렇게 하자 없이 이렇게 하면 전혀 문제 없거든요. 공개적으로 하면 전혀 문제 없는 걸 또 나중에 문제 있다고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면서 또 막 해석하고 그런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참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세상이. 응? 우린 지금은 이제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 동반자적인 관계로 우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입장에서 서로 우리가 좀 바라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의료 분쟁이 일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로 가져간다면 큰 문제 없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각자가 자기 기득권만 가지고 하니까 정작 우리 혜택을 누려야 될 국민들조차도 좀 불편함이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는 여러분들 보면 노동자 측과 이게 기업 측에서의 상호 간에 또 기득권 때문에 또 문제 생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동자 측에 저는 누구 입장도 아니지만 노동자 측에서도 기업가들의 애로사항도 좀 보셔야 됩니다. 기업도 노동자 측도 함께 바라봐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노동자가 노동자 입장에서만 바라보고 계속 가져가게 되면 공통분모가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기업도 기업적인 관점에서만 보고 노동자의 입장을 또 바라보지 않으면 또 뭐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저는 그래 봅니다. 노동자일수록 기업 마인드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챔피언, 다시 말해 CEO의 마인드를 과학 어떻는가. 투자자들의 마인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고 좀 더 그런데 좀 역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좀 갈고 닦아 나가줘야 되고요. 기업가분들일수록 어떻게 하면은 우리 같은 그 직원분들 또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직원분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좀 복리후생을 좀 가져가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 노동자분들의 민주적으로 잘 정착시켜서 함께 우리가 이웃 간에 대등한 관계로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좀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볼 때마다 참 이게 집합건물이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축소판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뭐냐면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소송이 집합건물에 그 문제 생기고 했을 때는 늘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 상황 판단을 하시고 법적으로도 좀 많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좀 모르시는 분들도 있죠. 그럼 같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보다 두 사람보다 네 사람보다 10사람 같이 모여가지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법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걸 잘 아시는 분들 있고 어떤 분들은 사람들 간의 융화를 잘 시키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런 것들 있죠. 실질적으로 일해야 될 거. 프린트부터 해가, 그게 정말 그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 걸 또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정말 탤런트가 사람들마다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서로 간에 각자에 맞는 포지션을 가져가지고 서로 간에 연대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준다면 문제없이 우리가 집합 건물은 좀 풍요롭게, 풍요롭다는 게 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볼 때는 첫째가 이웃 가치입니다. 이웃 간에 좀 큰 분쟁 없이 가져갈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집합 건물에서 어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그냥